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수많은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하늘길이 막히고 전 세계 항공업계는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항공업계 역시 마찬가지로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일본 항공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더불어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혐한은 일부 극우단체를 넘어 기업들로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일부 음식점에서는 한국인에게만 고추냉이를 과하게 넣어 골탕을 먹이거나 한국인에게만 물값을 유료라고 표기하는 일 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불매운동의 표적이 됐던 대마도는 한국인만 입점 금지라는 문구를 내붙이며 한국인 여행객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하자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여행객을 거부했던 일본 관광업은 현재 어떤 상황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언론은 전일본 공수가 보유 항공기의 10% 정도 매각하고 국제선 노선을 하네다 공항에 집중시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항공사 현 상황은 일본은 한국 항공 기술을 질투한다. 최근 대한항공이 놀라운 정비 장면을 선보여 일본을 대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4대의 드론으로 항공기를 검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 것입니다. 작업자가 최대 20m 높이에서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현재의 정비 형태를 완전히 바꾼 것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없애는 동시에 정확하고 빠르게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드론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는 1mm 크기까지 식별이 가능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미세한 손상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행히도 일본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도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일본 항공사도 드론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항공사들까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 일본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일제히 미국 아틀라스 항공의 한국 진출 소식을 대서특필했던 것입니다. 해당 항공사가 인천공항에 화물기 전용 정비시설을 짓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스스로도 유치에 공을 들여왔는데 결국 한국을 선택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해당 시설 입점으로 향후 50년간 6조 5천억 원의 수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틀라스 항공은 전 세계 124개국 430여 개 공항을 연결하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 사장은 인천공항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공항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즉, 정비 인프라도 놀랍지만 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후 최초로 연간 300톤 이상의 항공화물을 운송해 세계 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운송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출품과 한국 기업이 보유한 화물기가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반도체와 OLED, 모바일 등 항공화물에 적합한 수출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이 초토화됐고 불화수소 등 위험한 화학품이 대다수인 일본과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23대의 화물기를 보유해 실적에서도 일본과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대형 화물기는 한 번에 100톤 이상도 나를 수 있습니다. 작년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 1조 4,600억 원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전년도 1천억 원의 14배 이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특히 4분기 화물사업 매출은 2조 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확인한 일본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대한항공은 즉시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을 취급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일본은 노인이 운영에 발상에 전환도 없다. 한국의 유연함과 속도감을 배웠으면 좋겠다. 대한항공은 옛날부터 화물을 중시하고 있었다. 과거 화물수송 최강이었던 일본항공 JAL 이 경영 파탄으로 화물기를 버린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한국은 빠른 경영 판단과 주요 수출품이 반도체이므로 이익을 취할 수 있었겠지. 한국 굉장하다. 삼성 반도체, 배터리, 현대기아차, 대한항공까지 사상 최고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화물기는 2년 동안 100% 가동률과 84%의 높은 화물 탑재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항공사의 화물 탑재율이 평균 6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수출품이 항공운송에 적합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한항공은 1월 1일 올해 첫 화물기 운항 때도 반도체와 모바일 등 수출함을 75톤을 싣고 미국과 멕시코로 날아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객기를 화물수송기로 발빠르게 개조한 것도 신의 한 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2020년 3월 호치민을 시작으로 화물 전용 여객기 운항에 시동을 걸었는데 이후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65개 노선으로 확대한 상태입니다. 2020년 초 38회에 불과했던 운송이 이듬해 8월 800회 이상으로 치솟았고 2021년 운송량은 전년 대비 15%나 증가한 152만 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역 규모를 사상 최대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국의 무역 규모 순위는 9년 만에 8위로 올라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화물기도 없고 여객기 개조에도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JAL과 ANA 항공 모두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1년으로 봤을 때 각각 2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JAL은 1961년 일본 최초의 화물 전용기를 도입했지만 2010년 경영 파탄으로 화물기 사업을 접어버린 바 있습니다. 결국 대한항공이 부러웠던 일본은 이되어서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선택한 것이 야마토홀딩스가 기체를 도입하고 일본항공 JAL 이 50%를 출자해 저비용 항공사 제트스타 재팬 JJP 이 항공기를 운항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고 여객기를 화물 전용기로 개수하는 것으로 10톤차 6대분에 상당하는 1기당 28톤의 화물만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0에서 15만 톤을 수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해당 화물기를 도입하는 이유가 택배 운송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고부가 가치 수출품이 많지 않아 결국 국제택배 배달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24년 4월부터 운항을 시작하기로 해 느려터진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것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운영하는 국적 화물기가 지난 인천공항에서 황당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일본 저비용 항공사 지베어 화물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오작동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지베어는 JAL 계열 LCC로 2020년 6월 처음으로 비행을 시작한 비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여객기를 화물 전용으로 개조했다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 시대 여행객 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21년도 방일객은 코로나 전보다 99%나 감소한 24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3,200만 명 입국에서 99%나 감소했고 2020년 410만 명 입국에 비해서도 94%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것도 도쿄올림픽이 진행되던 시점의 일이라 이를 빼면 거의 입국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국을 틀어막고 있음에도 코로나가 한국보다 4배 이상으로 퍼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수는 96만 7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60% 이상 줄었지만 일본으로 간 외국인보다 4배가량이 많았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20만 명이 한국을 찾았고 중국 17만 명, 필리핀에서 11만 명 등이 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에 온 숫자는 1만 5천 명으로 7위권 밖이었던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본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는 80%를 넘고 있습니다. 현대문화 23%, 제품 브랜드 13%, 경제수준 10%, 국민성 9% 등에 반한 것입니다.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거나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일본보다 한국이 더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021년 한국의 항공교통량은 전년보다 10%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국내선을 중심으로 크게 회복됐는데 26만 편이 운항에 전년 대비 19%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국내선을 중심으로 크게 회복됐는데 26만 편이 운항에 전년 대비 19%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항공 JAL은 올 2월 국내선 운항 계획을 74%로 줄이기로 했는데 89개 노선에서 4,990편을 추가로 감편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월 대비 20%나 낮아지는 것으로 자국 내 여행객조차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발빠르게 대응할 동안 일본이 선택한 것은 비행기를 줄이고 인원 재배치와 급여 삭감 등 비용 절감에만 힘을 쏟은 바 있습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JAL은 인건비를 20% 삭감했고 ANA는 30%나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항공의 주가는 2020년 폭락 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의 주가는 2019년을 뛰어넘어 28,000원대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위기에 더욱 진가를 드러내는 한국, 위기에 그냥 무너지는 일본. 과연 미래는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